저도 요거는 이런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 실력이 되는 아이들한테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정말 그 느낌을 받을 수 있다면은 그냥 축복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학 분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과학책 어떤 게 이제 초기에 입문하기 좋을까요? Everything You Need to Ace Science, 미국 중학생 수준의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모르는 단어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림을 좀 이용해서 했는데, 그림만 보는 게 아니라 문장을 좀 이해해야지 된다. 그리고 책이 이 시리즈 중에서는 좀 두꺼워요. 과학이란 것이 뭐 여러 가지 화학, 물리학, 지구과학, 생물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기 위해서 좀 내용이 좀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죠. 보통 이 시리즈를 가지고 방학 특강을 하는데, 요거 할 때는 조금 수업 횟수가 좀 많았어요. 네. 너무 빨리 읽으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몇 주에 걸쳐서 읽는 게 좋다. 이 책을 읽고 나면은 아이들이 과학을 접근할 때 필요한 용어들 일정 부분 정리가 되고, 개념들은 뭐 이해가 남지는 않을 수는 있겠으나 어렴풋이 생각이 난다, 이 정도까지 만들어 줄 수 있는 책. 이걸로 읽어놓으면은 한국에서 과학 과목 공부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두루두루 의미가 있는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책은 어떤 거지요? A Really Short History of Nearly Everything. 빌 브라이슨 작가가 쓴 책이고요. 근데 빌 브라이슨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분의 그 책의 특징은 뭔가요? 유쾌해요. 재미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섞어 놓는데 진한 휴머 있죠? 그런 게 좀 섞여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미국 중부에서 태어나셨다가 미국 중부의 문화가 너무 싫어서 영국에 가요. 혼자서. 이제 영국에서 생활하면서 글 열심히 쓰시고 다시 미국에 돌아오죠. 과학이 어렵잖아요. 어렵죠. 딱딱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분이 과학을 몰라요. 과학책은 이거 말고 쓴 게 없어요. 이 책을 쓰기 위해서 3년 동안 공부를 하신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약간 이해하기 쉽게 썼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입장이 틀린 거예요. 과학자가 쓴 게 아니라 네. 일반 사람이 책 쓰려고 과학을 공부하니까 이야기가 재밌고 그 이야기 속에 과학적인 사실이 조금 섞여 들어가 있고 이럽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저는 뭐 과학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고 과학 전공도 했지만 재밌는 건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사람이 과학을 만들지. 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 중에 그 재밌고 괴팍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아이작 뉴턴부터 시작해서 아인슈타인 막 머리 막 이렇게 끌리고 막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뉴턴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끝판왕입니다. 그 괴팍한 성격이며 그 천재성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과학자들 그리고 과학에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 그 속에 있는 이론들 접근할 수 있도록 풀어 썼습니다. 그런데 원래 책은 굉장히 두꺼워요. 한 500쪽 되는데 그걸 아이들이 바로 접근하기는 어려워요.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나온 지가 한 20년 됐는데 엄청 많이 팔렸어요. 저도 한 20년 전에 읽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작가님께서 생각을 하셨죠.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책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해서 그림이 많이 들어간 책으로 다시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네.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많은 책들이 실제로 그렇거든요. 원래 책이 있고 그건 어려우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다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두 가지인데요. A Really Short History of Nearly Everything은 아이들용이고요. A Short History of Nearly Everything은 이제 좀 두껍고 글이 많은 단계별로 접근할 수 있는 책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쉬운 책 읽고 나서 어려운 책 읽으면 그 내용이 약간 중첩되니까 쉬워지겠죠. 또 어떤 책이 있을까요? 코스모스, 칼 세이건, 이분도 코넬 출신이죠. 이분의 글의 특징은 아름다워요. 이 과학책인데 아름답기가 좀 쉽지 않을 것 이 같은데요? 과학자분들 중에서 글을 잘 쓰신 분이 있는데 아주 어렵게 쓰지 않는데도 아름다운 문장으로 글을 쓴다. 말을 했는데 말 자체에서 감동이 나오는 책은 많지가 않은데 그렇죠. 이 칼 세이건 느낌이 있어요. 코스모스가 이제 제일 유명한데 네. 이 책은 두껍지 않아요. 좀 마음에 들어요. 천천히 읽으면은 왜 유명해졌고 왜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미치시는지를 알 수 있는, 저도 요거는 이런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 실력이 되는 아이들한테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정말 그 느낌을 받을 수 있다면은 그냥 축복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요거를 약간 기준점으로 많이 두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성인분들 중에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꽤 되는 것 같아요. 요거를 부모님들이 읽어봤으면 요 책이 지금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것 중에 한 중간 정도에 있잖아요. 요 감을 잡으시는데 약간은 척도로 쓰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네네. 드네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한글로 읽으셨다고 하면 영어로 어떻게 읽어보셨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번역이 돼도 그 느낌은 오기가 어렵잖아요. 유튜브에 가시면은 이거 이제 시리즈로 만들어졌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 이제 오래전에 만든 거라서 화질도 좋지 않고 하지만 참고로 보시면은 직접 나와서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다음 책은 뭘까요? 다음 책은 아까 말씀드린 Short History of Nearly Everything 그 원책을 도전해 보시면 좋지요. 그리고 약간 이제 마무리하는 성격에서 이제 말씀드리면 그 이외에도 책은 사실은 많은데 마무리하는 책은 Selfish Gene, 리처드 도킨스. 이것도 이제 많이 이제 여러 시간 동안 회자가 되고 있는 책이잖아요. 유명하지요. 학생들 중에서도 도전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때를 봐야 돼요. 이분이 나이가 좀 있으신데 네네.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문체가 고전적인 문체예요. 선생님들 읽어보셨잖아요. 게다가 영국 분이시죠? 네, 영국식 고전적인 문체. 아름답죠. 그리고 이 맛이 있어요. 한 문장 한 문장의 관계 접속사와 전치사가 맞붙으면서 문장이 이만한. 그래서 문장이 언제 끝나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문장들을 구사하시니까. 물론 그 안에 있는 논리면 이건 너무나 아름답죠. 약간 그 질긴 오징어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책이 얇지 않거든요. 글이 작아요. 그림은 전혀 없죠. 그런 상태에서 요거를 뭐 유명하다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은 아니고 공력이 좀 쌓여야지 접근을 실제로 할 수가 있다. 마무리 단계에서 딴 거 다 읽었으면 요거 한번 읽어보자 하는 정도의 책입니다. 과학 내용도 너무나 알차네요. 말씀하신 거 듣고 내용도 좀 이제 보고 하면은 학문에 대해서 순수한 접근을 하게 만드는 지적인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걸 이제 충족시켜주는 정말 값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거가 우리가 보는 수능이나 이런 것들이 실은 반영이 돼 있죠. 문제가 여러모로 득이 되는 책들인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네.